갈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뭘 테이크아웃 하냐고? 햄버거? 커피? 아니, 주꾸미. 2022 서천 주꾸미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금토일 서천 마량포구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살아있는 주꾸미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국내 우량 중소기업 23개사로부터 5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3개 기업 대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23개 기업은 10개 시군 산업단지 등 40만 4,336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4,849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들 기업 중 16개사는 공장을 신증설하고 7개사는 이전하는데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270명입니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엔 8,297억 원의 생산 효과와 2,507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업들의 건설로 인한 도내의 효과는 생산 유발 6,504억 원, 부가가치 유발 2,411억 원 등으로 예상했습니다. 충남평생교육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충남학 동아리 지원 사업을 오는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14세에서 19세 청소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개의 동아리가 1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들은 진흥원이 발간한 충남학 스토리텔링북 또 만나요 충남 내용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도서관 내에 캘리그라피 감성 시화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학생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시된 캘리그라피 감성 시화는 총 19점으로 충남 도서관 소장 작품을 지원받아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태주 시인 풀꽃, 김소월 시인 못잊어, 이육사 독립운동과 광야 등이 캘리그라피를 통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시와 그림이 곁들여진 작품 감상을 통해 문학작품에 대한 독서 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대전시가 추진해온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론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종교시설, 학교, 상가 등 건물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해 주차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 주차장의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1회에 한해 최대 2천만 원을 시설 개선비로 지원하며 개방 조건에 따라 배상 책임 보험료, 개발시설 유지 보수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2020년까지 부설주차장 65개소 1923면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해에도 총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 32개소 1040면의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전 청년 꿈이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일자리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역시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대전 청년 꿈이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전시 주민등록자인 및 취업 청년 22명을 선발해 청년들에겐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장에겐 인건비와 직무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발되면 전문 교육을 거쳐 5월부터 8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월 200만 원 내외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사업장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고 청년 신청은 내달 21일까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지난 9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천군 투표율은 76.4%로 지난 대선 투표율인 71.2%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상승했는데요. 후보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44.36%를, 윤석열 후보는 52.19%를 차지하며 윤석열 후보가 서천 군민으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9일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관내 대통령 선거인 수는 총 45,997명입니다. 선거인 45,997명 중 투표수는 35,136표이며 기권수는 1,861표입니다. 이에 따른 서천군 투표율은 76.4%로 충남도 투표율인 73.7%보단 높고 전국 77.1%보단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천군은 71.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투표율 증가에 대해 일각에선 서천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보자별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5,443표를 얻어 44.36%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18,168표를 얻어 52.19%의 투표율을 보이며 이재명 후보를 3,000여 표 차로 앞섰습니다. 지난 9일 선거 당일엔 서천읍 5개, 장항읍 4개, 마사면 3개 등과 함께 화양, 종천, 비인, 사면에 각 2개씩,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판교면 각 1개 등의 총 26개소의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서 보건소는 외출 허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투표를 위한 준비물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국민체육센터 개표소로 이송돼 오후 8시가 넘어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개표가 진행된 이곳의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함이 개봉되면 투표지를 한 방향으로 정리한 뒤 분류기에 넣습니다. 이때 분류기에서 유효표와 무효표가 분류되고 또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한 사전투표는 봉투째 관할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한편 개표 현장에선 개표 참관인이 현장을 순회하며 투명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령자와 청년 농업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은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과 다문화 가정에 주거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독 1층으로 구성된 19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모집일을 기준으로 서천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인 자, 혹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과 다문화 가정이며 다문화 가정 대상자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서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동안 중지됐던 서천생활체육관 건립공사가 재개되면서 충남 서천군이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레퍼츠공원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3,138제곱미터 규모의 서천생활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될 서천생활체육관은 실내 수영장, 체력 단련실,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함께 구성돼 스포츠와 문화시설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군은 올 연말까지 골조 작업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공정률 5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 7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했으며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학농협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사업업적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장학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 그룹별 전국 2위, 상호금융대상평가 그룹별 전국 1위, 클린뱅크 금등급 인증패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1,118개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나눠 경제, 신용, 교육 지원 사업 등 농축협의 각종 사업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상호금융대상평가는 재무상태, 손익개선도, 고객서비스 영업능력 등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연체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손실흡수 비율 등을 평가해 건전한 성장을 이룬 농축협에 시상합니다. 남택주 장학농협조합장은 앞으로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서천군 대표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한울 이엔텍이 서천군 장항읍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울 이엔텍 추한규 대표는 기탁식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영유아 이유실 교실은 성장 발달에 따른 단계별 이유식 이론 교육 및 참여형 이유식 실습 수업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개설된 이번 교실은 보건소에 등록된 지역 임산부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는 누구나 서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천군이 제32회 한산 모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일 제1기 한산 모시문화제 주민기획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주민기획단은 지난 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발된 지역주민 32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전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기획과 운영, 관내외 효율적인 홍보 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천군이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성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한 2022년 부서장 직무성과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부서장 직무성과계약은 각 부서장과 읍면장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시책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정해 군민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서천군은 올해 중점 과제로 서천 브라운필드 국가정책화 추진, 서천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